안녕하세요. 본업 외에도 정말 열심히 엔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신 2025년 기준으로 정보를 싹 모아왔으니까요. 복잡하다 느꼈던 세금 신고 오늘 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있잖아요. 그걸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죠. 네네. 특히 이제 부업으로 얻는 소득,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나 배달, 아니면 요즘 많이 하시는 온라인 컨텐츠 제작 같은 거요. 그렇죠. 유튜버나 블로그 같은.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정말 단돈 1원이라도 부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1원이라도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신고는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인 건 알겠는데 혹시 놓치면 벌금이 크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정확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딱 한 달, 요 기간이에요. 딱 한 달. 네. 근데 이 기간을 놓치면 그 무신고 가산세라고 있거든요. 이게 납부할 세액의 최대 20%까지 붙을 수 있어요. 20%요? 와. 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제일 편한 건 역시 국세청 홈택스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네, 홈택스 많이 쓰죠? 네, www.hometax.go.kr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로그인해서 소득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고 제출까지 한 번에 쭉 가능하죠. 홈택스가 편하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 가끔 전자기록이 자동으로 안 뜨는 소득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냥 계좌로 바로 받은 돈이라던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홈택스 자동 조회되는 거 말고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수입 내역이 중요해요. 아하. 물론 세무서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는 것도 가능은 한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요. 내용이 좀 복잡하다 아니면 금액이 크다 싶으면 그냥 세무대리인 통해서 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잡 소득 종류가 사업 소득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 이걸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던데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프리랜서나 유튜버처럼 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 있죠. 네, 정기적인 거. 네, 그런 건 보통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세율은 그 소득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고요. 45%까지요? 네, 반면에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한 번씩 하는 거? 그렇죠. 기타 소득은 보통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거든요. 대개 수입의 한 60% 정도? 이건 빼주거나 아니면 아예 지급할 때 20%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잡으로 연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사업소득으로요. 근데 노트북 사고 교통비 쓰고 해서 경비로 한 500만 원 썼다면요? 네. 그 경우엔 과세 대상 소득,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0에서 500을 뺀. 네, 1,500? 여기에 이제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1,400만 원까지는 6%고 그걸 넘는 부분은 15% 세율이 적용되니까 대략 한 100만 원 안팎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증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역시 경비 처리 이게 절세의 핵심이군요. 영수증 잘 챙기는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놓치기 쉬운 공제라던가? 네, 경비 증빙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업무 관련 지출, 예를 들어 사무용품 샀다, 통신비 냈다, 교통비 썼다 이런 거요. 네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같은 증빙은 꼭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연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된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요? 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좀 간편해지고 세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 그 세액 공제 항목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액 공제요? 네, 이건 경비처럼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계산된 세금 있죠. 그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와, 직접 깎아주는 거면? 그렇죠. 효과가 크죠.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야,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니. 세액 공제는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근데 신고할 때 흔히 하는 술수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이 돈들은 괜찮겠지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 같은 거요. 가장 빈번한 실수는 역시 소득 누락입니다. 누락. 네, 특히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받은 좀 소액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이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파악합니다. 진짜예요. 걸리면 큰일 나겠네요. 네, 걸리면 가산세 푹 찬
맞을 수 있어요. 또 뭐 개인적인 식비나 휴가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업무 경비로 슬쩍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명백한 탈세 시도죠.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5월 30일이 신고 마감일, 이걸 넘기는 실수를 의외로 많이들 하세요.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혼자서 이걸 완벽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홈택스에 보면 신고 도움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국세상담센터 126번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소득 종류가 여러 개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이 유리할 수 있죠. 자, 오늘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정확히 알고 관련 경비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5월 30일을 기한 지키는 거 이거네요. 맞습니다. 처음엔 뭐 용어도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미리 좀 준비하고 오늘 이야기 나눈 절세 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나 안내 같은 것도 차분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여러분이 투잡에 사용한 비용 중에 이런 애매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 혹은 내년 세금을 더 줄이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애매할 땐 절대 추측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나 국세청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